안녕하세요, 박하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비례타임 대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어제 방송 말미에서 이렇게 그 최종 지원 전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달라라고 이제 팁을 주셨는데 교차 지원 이야기 그리고 가산점 부여하는 대학들 학생들이 많이 이 지원 자체를 누락하고 고려 자체를 안 했던 경우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혹시 더 아이들이 최종 지원 전에 검토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원서를 또 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뭐 이제 이 시점에서 이걸 또 틀어버리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그렇죠. 일명 뭐랄까요? 시험 보고 나서 다시 OMR 네. 다시 쓰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 또 이제 예,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 학교 선생님이나 기타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이제 뭐 언론이나 늘 네. 말하지만 뭐 경쟁률 끝까지 봐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이따도 또 말씀 또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역시 자기가 선택한 학과들이 이게 정말 그냥 뭐 좀 무리하게 쓰는 거냐 아니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이게 어차피 저희가 합격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께서요 정말로 학생이 쓰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다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원서 쓰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학생도 있어서 학생들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의식도 없어서 부모님만 발동동 구리는 학생들이 예. 어쨌든 올해 좀 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예. 전화상으로도 막 우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좀 모한 말씀이지만 역시 상향 지원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입시업체 말하는 20%든 30%든 40%든. 근데 예. 어제도 방송 말한 그 연대생이 뭐 44번 대기 받고 예. 뚫었다듯이. 그러니까 그 뚫은 변수도 물론 변수가 있었어요. 근데 역시 말한 뭐 과학탐구 2를 했다든가 가형의 가산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탐구를 한 과목 했냐 두 과목 따라서의 리스크 차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학교와 대학이 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포도가 따다다닥 몰려 있으면 아무리 그 대안 전략이 좋다 하더라도 예 저는 거기에 샌드위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서를 써야 되는 이 앞둔 시점에서 경쟁률 봐라 이런 건 둘째치고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 짠 것 중에서 제발 인원만 좀 적은데 안 하게 그렇게 뭐 소장님 저는 지금 다 70% 이상인데 왜 그러십니까? 안 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인원이 선발이 적으면 그만큼 추합이 덜 돌면 내가 아무리 50%고 40%라도 자기 앞에서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셔서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인원 체크 포인트 보치고 2월도 별도 안 됐고 이제 작년도 추합 별로 안 됐고 경쟁률도 3년 연속 비슷하고 5대1이고 6대1이고 7대1인데 별 참 변수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등등만 세 개를 세팅하시면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고심하시고 1월 3일 전에 한번 좀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재수나 반수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근본 정시 모집에서 무조건 합격해야 된다. 뭐 이런 본인들이 처한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이런 경우들은 지원들이 어떤 모습을 좀 띠고 있나요? 예, 역시 뭐 꼭 이게 답은 아닌데요. 좀 그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좀 더 공격적인.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합격선이 문과보다 높든 낮든 틈새가 있든 없든 그리고 좀 미련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게 의학계를 가든 상위권을 가든 예. 물론 뭐 문과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뭐 분위기랄까요? 그게 엄마 학부모님들도 대략 문과 합격선들이 조금 더 빡빡한 게 알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가 재수해도 성공할까요? 라고 특히나 첫째 아이의 아쉬움을 봤던 어머님이 둘째 셋째는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기회를 주고를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학생들도 이 자연계 학생들은 그럼에도 소장님 전 미련 없습니다. 그러니 반수라든 재수라든 저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쓰겠습니다. 라는 분위기가 좀 더 있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저 그래도 수시하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 현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지만 그럼에도 하향을 거는 이 비율이 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과 학생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하나는 걸고요. 그게 인서울이든 15위권이든 그다음에 그 이하든 그렇게 해서 하나는 걸고요.
두 개는 조금 최대한 2, 3, 40% 뜨는 대로 좀 저스트한 데 좀 골라 주십시오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게 그래서 찾다 제가 드린 게 특히 그래서 문과 경우가 아까 말한 교차나 비실기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역시 재수는 그냥 그 지난 방송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A 플랜으로 그냥 2, 3, 40%를 다 그냥 쓰시겠다라고 해서 그냥 추합을 걸리든 아니든 그래도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반수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들이요. 1년 그러니까 휴학을 하려면 전에는 1학기만 단위 휴학이 됐어요. 그냥 학생들이 모두 다 그냥 다시 준비한다고 다 우르르 나가니까 대학들이 1년, 뭐 홍대나 숭실대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으니까 반수 준비가 좀 버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또 친구들이 있냐면요. 그냥 학교 가서요. 목요일까지 수업을 다 19학점이고 뭐고 다 땡기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그냥 수능 다시 공부하면서 인강 듣든지 그다음에 학원 다니든지 아니면 셀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전략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 뭐 말씀드렸다시피 재수를 해도 안 하면 못하는 친구들이 또 적지 않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 자체에서 뭔가 제 바카스 쌤으로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상향을 지르시든 뭐 반수를 노리시든 하향 전략을 세우시든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입시업체 기준이든 작년 입결을 보셔서 최소한의 그래도 하나는 그래도 이게 추가 합격된 경험도 경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내년에 재수를 하시던 반수해도 내가 이렇게 던졌더니 역시 이 정도 빠지는구나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학마다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좀 다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서 접수 자체도 그 마감 날짜가 다르니까 이거 놓쳐가지고서 낭패 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에듀챔프 방송 한 3년째, 2년 3년째 하는데 꼭 나와. 예. 그러니까 이거 제발 좀 조심하라 그러는데 너 어떤 학생 옵니까? 상담 받아놓고 나중에 소장님 이게 뭐 먼저 마감하네요. 어제 마감이었네요.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랄까요? 아까 말한 서울대나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이게 이제 뭐 서울대가 31일 이제 해당 아까 국민대 학교들이 1월 2일 아주대까지 이런 5시입니다. 이런 학교들 외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을 놓쳐요. 시간을. 5시 마감이냐 6시 7시 그렇습니다. 마감이냐. 그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 광운대 이런 데가 5시. 그다음에 가톨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중앙대가 6시. 그리고 뭐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경대 등등이 7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는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 꼭 잊지 마시고 학교별로 이미 다 찾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일자하고 시간까지 메모해라. 이게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실제로 지원하면서도 손이 떨리니까 이거 클릭하면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제까지 다 하시는 게 완료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무슨 주식 분위기도 아니고 끝까지 그냥 경쟁률을 마지막 보여줄 때까지 크로즈 되고 이제 1시간이나 3시간 이제 경쟁률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처리하는데 제가 그냥 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원서 쓸 때 그 아빠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담 제가 다 해가지고 3개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어머님 잘 이렇게 써놓으세요 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원서 넣는지 체크해봤더니 다른 데 썼어. 왜 그럴까요? 아빠 등장. 아빠 등장하더니 여기 왜 써? 이러면서 이제 클릭을 당신께서 그냥 해가지고 3패 3개 붙으면 이제 3연승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 다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하고 애는 이제 다 맞춰서 상황이 이런데 그럼에도 내가 이유로 또 플랜을 세워보겠다라고 마음 다 정리해놨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 그거 잊지 마셔서. 근데 이제 지원할 때 학생들 의사가 없이 부모님들께서 몰래 이렇게 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이거 방송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만 제가 이제 다 조사해보고요, 다 물어봤어요. 직접. 물론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입시업체도 연락을 했어요. 얘기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으로 수신 오고 동의하십니까? 인증만 되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인증도 없습니다. 그냥
인적 사항만 알면 예, 됩니다. 예, 인적 사항만 예, 알면.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보통 아시다시피 진학사나 UA로 이제 예. 등록하는 거잖아요. 대행업체가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한 엄마 중에서도 예. 애는 도저히 절대 안 써. 예. 절대 쓰지 마. 그런데 예. 엄마는 쓰겠다고. 예. 그래서 이미 저랑 합의 본 예. 사례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경쟁률이 이제 학교들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 경쟁률을 보시면서 고려해 보거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점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역시 저 어제 사례를 든 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이지만 뭐 컴퓨터냐, 기계냐, 네. 시경이냐, 뭐 하고냐, 아니면 이제 뭐 심리냐, 그냥 경영이냐. 뭐 네. 예를 든다면입니다. 학과별로 그게 위 학교든 밑에 학교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시 학교를 우선순위를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과 학생들은 뭐 학과를 보고 의학 계열이든 사범대든 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거의 우선순위는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 예. 서열 그리고 거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많이 보세요. 마감 시간 봐가지고 그거 보고 쓰면 됩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역시 마지막으로 보인 경쟁률이 반등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똑같아요. 우리 같은 나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죠. 어머머, 요즘 지금 이 상태, 어머 이게 크로즈대 마지막 경쟁을 봤는데 미달이야. 그러면 누가 자기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과들이 더 뛸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방송상으로 뭐 답은 아닌데요. 예. 저는 오히려 이미 경쟁률이 작년 경쟁률 비슷하게 나온 데는 예. 오히려 제가 볼 때 폭등은 좀 덜 할 것 같고요. 예. 그냥 작년보다 좀 미비하거나 예. 좀 더 낮은 데는 예. 뜰 가능성이 있다. 예. 만약에 내가 상향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교인데 이미 3년 연속 경쟁률을 능가했어. 예. 이건 몰린 거야. 예. 그럼 그게 아까 말한 뭐 교차 지원 대학이든 비실기든 예. 아니면 뭐 세계 선택이든 예. 탐구 한 과목 선택이든 이런 데 몰린 겁니다. 예. 이런 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예, 여기는 합격선이 2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또 인서울 여대들이 학생들이 꽤 지원을 좀 기피하는 모습들이 요즘 동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뭐 그게 또 그것도요. 예. 착한 선생님 그냥 뭐랄까 여고 출신 예. 그냥 표정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상담하기 전에요. 가급적 학교 보고요. 예. 그다음에는 여고생들은 여대는 좀 빼줘요. 예. 뭐 그게 의도적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 여대 중에서 좀 좋다고 평가하는 이제 S 여대 이런 학교 두 곳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곳들 올해 약간 컷이 조금씩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이 그리고 또 됩니다. 뭐 그냥 또 예. 변수는 작년부터 이화여대 예. 통합 선발 예. 이거 변수였지 않습니까? 예. 뭐 배치표는 뭐 아름답게 올려놓고 예. 생각보다 점수가 차이가 났다느니 그래서 예. 뭐 소위 소신 떴는데 최초 학교 떴거든요. 예. 그런 차이. 이대 통합 선발도 그 올해 성적표 받은 다음에는 컷을 상당히 높게 잡던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정상화되어져 가면서 조금 낮춰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서강대 모든 과 또 교차 가능. 예. 이런 변수들이 예. 서강대 교차가 좀 변수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또 것 굳이 또 뭐 한다 은근히 학생부 들어가는 학교들을 계산도 예.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이구. 건대, 예. 동대 이런 데들 10%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계산도 좀 하셔서 이렇게 예. 물론 환산이 들어. 근데 입시 업체에다가요 내신을 교과 성적을 안 넣고 수능만 넣으니까 예. 거기서 좀 은근히 교과 성적에서 예. 좀 리스크 생기는 학생도 예.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컷이 조금 더 높아질 거나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하는 곳들이나 아니면은 구멍이 좀 우려되는 이런 지원 경우들이 좀 있나요? 뭐 이미 지금 저희가 거론된 이야기했었던 학교들이 부분들도 있고, 이미 예. 거론된 학교들이 약간 틈새 안에 틈새가 예. 될 수 있고요. 역시 제가 볼 때는 어제 방송처럼 그 조건들 피하는 것도 오히려 역전략. 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탐구가 2과목이 들어간 학교. 예. 그게 중하위권이든 밑에 학교든 예. 뭐 그다음에 뭐 의외로 뭐 예를 들어 가정교육이나 예. 그다음에 간호 예. 그다음에 여전히 개종까지 하면서까지 써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 물론 추천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종교 관련 예. 예. 이런 그래서 동국대 불교학과 물어본 여학생 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또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점수를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견인하기가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 삭발을 감수하겠다 하면서까지 예. 어이구. 정말 그냥 뭐 상담하는데
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예. 동대를 쓰겠다라고 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정 과들, 예. 그다음에 또 다시 말하면 과탐 투나 이런 들의 가산점 주는 대학을 뭐 단대 천안 예. 의학 계열이나 예. 이런 쪽들, 근데 원광대 이런 등등의 이제 좀 의학 쪽이나 이런 쪽의 변수가 작년에 그래서 뭐 세명대 한이나 예. 그다음에 원광대 예. 이런 쪽이 의학 계열에서는 끝선을 예. 뚫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윗대학이든 밑에 대학이든 예. 조금 좀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나는 안 했,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난 한 거. 예. 이런 조합도 좀 고려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의대로 한다면 이제 고신대, 경상대, 동국대, 경주 이런 학교들이 이제 가산점 여부나 재학 조건 때문에 좀 변수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보면은 그 어제 또 소개해 주셨던 2과목 반영 학교, 3과목 반영 학교 작년 컷으로 그대로 보시면은 올해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예. 그런 점들 그런 학교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네요. 그래서 지금 예. 방송 들으신 분들이 혹시 이걸만 3개 찾아 놓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점검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시 지원이 합격 비법 준비하시면서 그 꼭 이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 싶다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마지막 팁. 예. 제가 뭐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하고 의견 수렴이 안 되든 예. 여전히 수능 끝나고 애하고 대화가 안 되시든 엄마 아빠만 가슴앓이 하시든 아니면 학생이 또 혼자 쓰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뭐 제가 이 질문을 뭘로 얘기할까도 고심 좀 했는데요. 그럼에도 원서는 꼭 써라. 그리고 예. 묻지마 식으로는 쓰지 마셔라. 예.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연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소리야 이럴 수 있겠어요. 근데 떨어져도 예쁘게 떨어져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넣는데도 내가 예비를 받는구나 이런 네. 것들도 했으면 내년에 다 재수하시든 반수하시든 예. 그리고 또 변수인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학교가 아쉬운 대로 거기만 붙고 다 떨어졌다. 내년에 수시 다시 쓰세요. 이건 뭐 내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 재수생들 중이나 다시 하는 분들 중에 은근히 자기소개서 첨삭 문의가 많습니다. 예. 또 합격도 잘해. 예. 특히 고대 일반 같은 경우 예. 최저 못 통과했는데 예. 학생분 괜찮았어. 그런 친구들이 올해 붙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죠. 예. 그러니 죄송하지만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1보 후퇴, 2보 전진. 예. 이거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예. 좀 조언을 좀 시청자분들께 예. 청취자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2018년도 그 에듀챔프 그 한 해 또 박하쌤 가장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또 학생들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 수험생들 이제 지도하고 또는 고1 그 이하 학생들 이런 아이들 만나면서 그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까? 예. 예. 저는 그냥 눈물 나요. 지금 우선은 합격한 친구들. 예.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예.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합이 그래도 수시 추합이 좀 그래도 돌아서 감사하게 예. 수능 정말 이미 정시 상담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근데 올해 20% 친구나 한 30%가 제가 기준으로 볼 때 예. 그냥 소장님 연락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예. 뭐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정시 쓰는 분들한테 정말 부럽다라고 하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그래도 시점이 시점이만큼 예. 그래서 정시 상담했는데 수시 합격된 친구들이 네. 너무나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뭐 청취분들 중에서도 목동까지 찾아오셔서 예. 인사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다 상담을 할인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매년 이제 결과가 보통 이제 좋게 원하는 결과가 대부분 났는데요. 올해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국어의 이런 불수능 그리고 영어가 예상보다도 어렵게 2과목이나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든 준비를 잘하고 면접 대상까지도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능 최저 이거를 넘어가지 못해가지고서 안타깝게 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울대 지균도 뭐 엄청났습니다. 그 이세계도 예. 그래서 애가 국어가 3인 거예요. 예. 어이구. 근데 예. 가채점은 예. 실채점 때 2 됐어. 아이고. 그래서 면접 그냥 예.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보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학생들이 역시 결과가 대부분 좋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으로서도
보람이나 뿌듯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국어랑 영어를 만나고서 아이들이 좌절해야 되는 경우,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예. 제가 방송 때도 저희들이 거론하는 게 수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 이거지 않습니까? 예. 대체 올해 수능 난도를 예상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국어 예. 역대급일 거예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은 또 역대급으로 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그 올인 전략이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셔서 이 청취하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현 고2나 고1 예. 분들도 잘 이 좀 모델이 되셔가지고 예. 예, 교훈 되셔가지고 한번 전략을 내년 대비도 잘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가쌤 오늘도 그 말씀 정시 지원 합격 비법 감사드립니다. 합격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해부터는 방송 시간을 주말 11시 30분에서 8시 30분으로 3시간 앞당겨서 찾아뵙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연과 함께 많은 도움 받으셨다고 올 한 해도 감사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더욱 알찬 교육 정보와 입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듀챔프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